서울에서 월세 살고 계시는 수급자분들, 혹시 주거급여를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데 주거급여가 전액 나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주거급여 계산에는 지나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가 왜 전액 지급되지 않는지, 그리고 주거급여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있는 경우 월환산액 계산법과 소득 수준에 따른 자기부담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가 전액 나오지 않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제로 내고 계시는 임차료입니다. 이 둘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실제 사례로 살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1인 가구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계약하신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임차료부터 계산해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보증금의 연사 %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1,000만 원 곱하기 0.04를 12로 나누면 대략 33,000원이 나와요. 따라서 실제 임차료는 월세 30만 원 더하기 보증금 월환산액 33,000원으로 총 33만 3천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준임대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1급지이고 1인 가구의 2025년 기준임대료는 월 35만 2천원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실제 임차료 33만 3천원이 기준임대료 35만 2천원보다 낮으니까 실제 임차료인 33만 3천원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기부담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1인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만 5,444원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해요.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90만 원이라면 90만 원에서 76만 5,444원을 뺀 13만 4,556원의 30%인 약 4만 원이 자기부담분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주거급여는 33만 3천 원에서 4만 원을 뺀 29만 3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주거급여는 월차임에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 월차임 30만 원 중에서 29만 3천 원이 지급되니까 실제로는 월세 중 약 7천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상황들도 살펴볼게요.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죠.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월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주거급여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사시는 3인 가구가 보증금 6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 6천만 원 곱하기 0.04를 12로 나눈 20만 원이 실제 임차료가 됩니다. 서울 1급지 3인 가구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증금 월환산액은 3천만 원 곱하기 0.04를 12로 나눈 10만 원이고 여기에 월세 40만 원을 더해서 실제 임차료는 50만 원이 됩니다.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47만 원이니까 기준임대료가 더 낮으므로 4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죠.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면 47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월차임 40만 원과 보증금분 7만 원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몇 가지 특별한 상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5만 2천 원인데 실제 임차료가 176만 원을 넘는다면 1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거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만 원은 지급됩니다. 그리고 모든 금액은 1원 단위로 계산한 후 10원 단위로 올림해서 지급돼요.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었을 때도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계약 변경을 신고했는데 주택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임시로 새로운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택조사가 끝나면 부족분은 추가로 지급되고 초과분은 반환하거나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급지인 서울이 가장 높고 2급지는 경기와 인천,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5만 2천 원, 경기나 인천은 28만 1천 원, 광역시는 22만 8천 원, 그 외 지역은 19만 1천 원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춰 계산해 보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급지를 확인하시고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임대료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의 0.04를 곱하고 12로 나눈 후 월세와 더하면 실제 임차료가 나옵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초과한다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이 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가 전액 나오지 않는 이유와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로 월환산해서 계산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초과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소득 상황과 거주 지역, 가구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마이홈 포털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주거급여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용한 복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